자, 이제 거기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적 기본권, 인간다운 생활권 보도록 할게요. 자, 사회적 기본권이 있으면 인간다운 생활권이 총론이에요. 총론이고 그 안에 이제 교육권, 근로권, 근로삼권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이게 총론이야, 총론. 항상 그 독일 판덱텐 시스템이기 때문에 항상 총론과 강론 이렇게 있습니다. 모든 법학이. 자, 34조 인간다운 생활권. 자, 이런 인간다운 생활권이 있고, 그 다음에 4항에 노인 청소년 있죠? 노인 동그라미. 그 다음에 5항에 신체 장애인, 그 장애 동그라미. 그래서 노인하고 장애인 같은 경우에 노인과 장애인의 경우 근로보장에는 없죠. 여기는 없고, 그 다음에 생활보호, 인간다운 생활, 생활보호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거 이제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 사회보장권 있습니다. 사회보장 밑줄. 자, 사회보장 수호권도 헌법에 써 있다는 점. 그 다음 6항에 재해예방 밑줄. 자, 재해예방권도 헌법에 써 있다는 점. 그 두 개 출제가 됐었죠. 자, 됐습니다. 자, 그 아래 이제 그 헌재 판례 이런 거 보면 인간다운 생활권 가진 헌법 규정은 입법부 행정부에게는 행위 규범이고 헌법 재판할 때는 통제의 규범을 적용하게 됩니다. 성질이 다르죠. 어떻게 달라? 자, 이제 아빠가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와요. 아빠는 최대한 많은 돈을 벌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헌재죠. 헌재가 그걸 심사해요. 최대한 많이 벌어오면 참 잘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쁘지 않게 벌어와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예 아빠가 돈 벌러 나가서 돈을 벌러 직장을 아예 가지 않았거나 아예 직장 일을 안 했어. 또는 하긴 했는데 조금이었어. 시급으로 1시간 일하고 1시간 시급 벌어서 10,000원 벌어왔다. 10,000원. 너무하잖아 이거. 명백한 일탈이죠. 그럴 땐 위헌 때리는 거야. 너 나가.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아빠가 누구예요? 행정부, 입법부. 행정부랑 입법부는 최대한 국민에게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문화생활까지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못하더라도 최저 물질적 생활만 잘하게 해줘도 합헌 나와요. 근데 그나마도 못하면 위헌되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도 못한다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혀 하지 않았거나 현저 일탈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때 위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혀 안 했을 때만 위헌이다. 오답이죠. 기술주문이 있습니다. 전혀 하지 않았거나 또는 명백한 일탈이거나 둘 다 위헌인 거예요. 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써 있죠. 니은번에. 따라서 국가가 헌법적 의무를 다하는 걸 심사할 때는 전혀 하지 않았거나 일탈이거나 둘 중 하나면 위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 전혀 하지 아니한 경우만 위헌이다. 만자 틀렸죠. 일탈도 있잖아. 그래서 틀린 겁니다. 자, 그 안에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입법부 행정부 행위 규범이기 때문에 최대한 건강 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건데 그걸 통제하는 헌법재판소의 심사의 기준은 그래도 그거 하면 좋은 거고 최소 물질적 최저만 해도 나쁘지 않다. 합헌 때리는 거예요. 자, 오른쪽입니다. 행위 규범과 통제 규범. 자, 1번 노인 청소년 있었죠. 2번 노인이 있었죠. 3번 재해방 있었죠. 그 다음에 4번. 자, 사회적 기본권은 그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약자가 최우선 배려가 돼선 안 돼요. 자유경쟁이 원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유경쟁이 원칙이 되고 다만 약자는 이제 적절하게 고려를 해주는 거지 약자 보호가 우선이 돼버리면 공산주의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건 아닙니다. 최우선 배려는 아닙니다. 5번.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사회적 약자를 도와줄 때 국가 재정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국가 과제와 조화를 통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약자나 장애인 노인보도 좋은데 국방비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과학기술비도 써야 되고 대외비도 써야 되고 쓸 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적절하게 조화롭게 그 돈을 쓰면 되는 거예요. 국가 입장에서. 그 다음에 6번. 자, 국가에서 장애인을 도와줄 의무가 있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국가 일반적, 추상적 의무를 말하는 거지 구체적 의무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일반적 의무는 있지만 구체적 의무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법으로 구체화될 때 구체적 의무가 생긴다 이거예요. 자, 근데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이 법으로 법제화되지 않았을 때는 의무가 없었던 거예요. 법으로 만들어져야 구체적 의무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입했는데 구체적 의무는 없었다 이렇게 본 거고요. 그 다음에 7번. 자,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소 근로조건 제공을 해줘야겠죠. 기본권이 있고요. 8번. 입법부에게는 행위 규범이고 헌재에는 통제 규범이기 때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동일하지 않다. 밑줄. 동일하다 틀린 거예요. 행위 규범과 재판 규범으로 동일하지 않다. 그럽니다. 동일하다 틀린 말이고요.
자, 헌법재판소가 이제 심사를 할 때는 문화적 생활까지 최소화하면 좋겠지만 심사는 그게 아니고 좀 더 낮춰 잡습니다. 물질적 최소 생활까지만 해줘도 합헌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10번도 같은 말이고요. 11번. 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로부터 그 최소한 물질적 생활 유지를 위한 필요한 직접 도출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직접 그 이상의 극부, 물질 그 이상이 뭡니까? 문화적 생활이죠. 거기까지 구체적 의무가 도출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 이제 할아버지가 그 동작구청에 가서 막 돈을 달라고 그래. 나 지금 가족도 없고 직장도 없고 다리가 불편해서 돈도 못 벌고 굶어 죽게 생겨서 돈 내놔. 돈 내놔. 헌법 34조에 따라서 돈 내놔.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죽게 생겼잖아 지금. 그 청구할 수 있다고 직접적으로. 최소한 한 달에 뭐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먹고 살 돈 내놔. 청구할 수 있다고.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근데 그 이상의 권리는 청구 못 하는 거예요. 그 이상. 나 여행 가게 여행비도 좀 줘. 차도 한 대 사주고. 문화적 생활 요구하는 거잖아요. 이건 직접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법제화가 됐을 때 나오는 권리죠. 그래서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은 헌법에 따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당장 죽게 생겼으면. 근데 그 이상의 권리는 헌법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법률이 구체화될 때 나온다. 그 말이에요. 12번. 자, 따라서 이제 사회적 기본권의 법률 유보는 기본권 구체화적 형성적 법률 유보죠. 자유권의 법률 유보는 기본권 제한적 법률 유보였죠. 성질이 다릅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헌법재판소 입법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자, 소외보장 수호권의 성격. 자, 1번 사회보장 수호권 아까 미주셨다시피 헌법에 써 있었죠. 써 있으니까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이 맞다. 자, 근데 2번 보니까 사회보장 수호권은 헌법으로부터 주어지는 헌법상 권리가 또 아니래. 그럼 1번은 헌법에서 있다고 그러고 2번은 안 된다고 그러고 뭐가 맞는 거예요? 둘 다 맞죠. 2번은 왜 안 된다고 봅니까? 빨간글씨 써놨죠. 개인에게 직접 주어지는 직접 세무. 그 헌법상 기본 권리가 맞는데 일반적 의무를 규정한 것이지 개인에게 직접 주어지는 권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직접적인 권리는 법으로 만들어져야 구체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 말이에요. 1번, 2번 모순되는 거 아닙니다. 자, 따라서 법으로 만들어져야 되니까 3번 폭넓은 입법 형성 자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4번도 같은 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은 절반은 재산권이죠. 국가에 맡긴 돈 달라 재산권이고 절반은 국가가 도와준 사회부조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권, 사회부조 두 개의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둘 다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6번에 어느 한쪽에 중점을 두어서 해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거기 7번도 마찬가지네. 자, 연금은 후불임금 성격도 있고 사회보장 성격도 있고 재량이 있다 봅니다. 연금을 받으면 이제 절반은 내가 맡긴 돈, 후불임금 성격이 있고 절반은 국가가 주는 부조 성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감액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맡긴 돈 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왜 안 줘? 이건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국가가 도와주는 자금은 국가가 봐서 네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뭐 다른 짓을 했거나 국가 충성 의무를 그 도외시했을 때에는 없앨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절반 감액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입법 재량이 있다 써 있고요. 자, 8번도 그런 말이에요. 이제 9번도 그런 말이고요. 자, 그다음에 10번. 자, 퇴직금을 받는데 연금으로 받을 때가 있고 일시금 받을 때가 있어요. 자, 퇴직금을 받을 때 1억을 한꺼번에 받을래? 일시금. 아니면 매달 1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받을래? 연달아 받을래? 연금.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래서 이것도 절반은 재산권, 절반은 사회부조, 성격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자, 그다음에 11번. 자, 장애급여 제도가 있어요. 장애급여 제도가 있는데 뭐 장애를 당하면 어디 다치면 급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소득 재분배를 위한 제도가 아니고 손해배상 내지 손실보상적 급배인 점에 본질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적 성격은 좀 약하고 재산권성이 강하다. 다친 거는 재산권으로 당연히 줘야 되는 거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명예퇴직수당은 이제 재산권 아니죠. 사회보장 수호권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이거는? 자, 그 퇴직금이 있으면 절반은 내가 맡긴 돈 주는 거고 후불임금, 나머지는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명예퇴직금은 뭐예요? 앞에서 배웠지만 퇴직이란 말이 들어있긴 하지만 퇴직금 아닙니다, 이건. 그죠? 고생했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맡긴 돈 주는 것도 아니야. 그냥 빨리 나가라고 장려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저기 이거 그 5천, 요거 5천, 1억 줄게. 이건 주고 빨리 나가면 3천 더 줄게 이거지. 3천 더 줄게. 빨리 나가라고 준 독촉금이죠. 그래서 이건 그 보장수급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 명의퇴직금 같은 경우는 재산권도 아니고 사회부조도 아니에요. 둘 다 아니고 그냥 빨리 나가라고 그냥 더 주는 돈이에요. 더 주는 돈. 그렇게입니다. 쓰세요. 재산 X. 재산권도 아니고 사회수급권도 아니고 둘 다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사회보장의 정도. 자, 오른쪽에 기출 문제. 자, 생계급여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죠. 자, 지금 이제 2020년도 기준으로 그 사람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최소 기준의 수가 한 12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됐어요. 예를 들어 100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먹고 사는데 100만 원 최소한 필요하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국가에서 주는 돈은 50만 원 줘. 적잖아. 더 줘. 그런다고. 그러면 이 돈만 갖고 판단하면 안 되고 그 주거 그 어떤 주거 도움도 주고 가스비도 공짜고 신무도 공짜고 뭐 도시가스 공짜고 쌀도 이제 갖다 주고요. 뭐 연탄도 갖다 주고 뭐 다 준다고. 그럼 총괄해 보니까 100만 원 된다 이거지. 그럼 국가가 할 말 다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금전가구 평가하면 안 되고 총괄 수준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2번 총괄 판단해야 된다고 그러죠. 3번도 마찬가지예요. 그 할아버지가 받으시는 돈이 50만 원밖에 안 돼요. 최저생계비에 못 미칩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뭐 주거급여, 의료급여 다 드리잖아요. 다 합치면 100만 원 되니까 합헌이다 그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자, 4번. 자, 생계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개별 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에 관한 조건부 일과 대상자를 정할 때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합니다. 자, 그것도 이제 합헌이 된다 이렇게 봤죠. 자, 국가에서 이제 기초생활금을 줘요. 돈을 주는데, 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까지는 별다른 조건이 없어요. 그냥 돈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학원부터 달라요. 대학원부터는 조건을 붙입니다. 그래서 대학원이냐 그 이상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네가 계속 기초생활금을 받으려면은 뭔가 일을 하고 하루 2시간씩 일을 하고 그냥 받아가라 합니다. 왜 조건부가 유예자에서 나를 제외하는 겁니까? 이때는 이제 그 직장을 받기 위한 교육 과정이니까 조건 없이 줬지만 넌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에 가서 돈을 벌 수 있는데도 안 벌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최소한 일을 하고 받아가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럼 그것도 합헌이죠. 합헌. 자, 그다음에 이제 5번. 자, 가구수 인원수만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가구당 뭐 100만 원씩 쭉 돈을 준단 말이에요. 저희 집은 장애인이 있는데 왜 차별 취급하는 겁니까? 우린 더 줘야죠. 장애인 있잖아요. 근데 합헌이야. 장애인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그냥 가구수 인원수대로 딱 주는 거예요. 다 똑같이 줍니다. 자, 왜 합헌이죠? 거기 써있죠. 주에 장애인은 장애인 특별보조금이 따로 나와. 따로 나오니까 생활자금으로 충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생활자금은 인원수대로 주고 장애인 보조금은 또 따로 준다고. 따로 주니까 합헌되는 겁니다. 자, 6번. 그래서 이제 장애인 비장애인 가격을 구별하지 않고 최저생계비에 줘도 합헌이라고. 장애인은 보조금 따로 나오니까. 그다음 7번. 자, 교도소 구치소 사용 중인 사람은 왜 기초생활보장금을 왜 안 주는 겁니까? 왜 안 줘요? 너는 교도소 구치소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치료 다 해주잖아. 돈 또 줄 필요 없지. 그죠? 그래서 이제 합헌입니다. 그 다음에 8번도 마찬가지고요. 자, 9번입니다. 자, 9번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한번 배웠던 건데 그 도시환경정비법이 있죠. 도시환경정비법. 그다음 초록색 주거환경정비법이 있죠. 그렇게 있다고. 그래서 도시환경정비법은 집을 허물지 않습니다. 도시 나무 심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 거주 이전 주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주거환경정비법은 이 집을 허무는 거잖아요. 집을 다 철거하는 거라고. 그럼 주거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다릅니다, 저기가. 자, 도시환경 정비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있다면 다 철거되지는 않습니다. 철거되지 않는 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임시 수용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지 않아서도 괜찮다. 근데 주거환경 정비법은 다 철거됩니다. 그래서 최저 물질 생활을 요구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한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하는 관련이 없다. 그래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어떤 제한되기 때문에 이건 인간다운 생활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보상을 하면 된다 봤죠. 그래서 얘는 얘도 주거랑 관계가 없고 주거랑 관계가 있는데 국가에서 만약에 철거가 된다면 보상금 주면 되고
너도 보상금 주면 된다. 보상금 해결하면 되는 거고 다른 생활 대책까지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본 거고요. 이렇게 필요 없다. 본 겁니다. 자, 보상금 줬다 이거죠. 그다음에 10번. 경과실로 인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의료보험 급여를 부정하는 것은 위헌이다. 중과실로 범죄를 당하면 이제 그 치료해 줍니다. 경과실은 치료 안 해줘. 그런 게 어디 있어? 경과실이건 중과실이건 다쳤으면 치료해 줘야지. 위헌. 자, 그다음에 이제 소음 규제 그 부재죠. 이건 이제 국가 보위무 위반으로 위헌된 딱 하나 있는 판례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고. 자, 퇴직급여 정지. 자, 1번. 자, 2개 이상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하나만 받게 합니다. 2개 다 주진 않죠. 그럼 이제 2번. 2개 받을 권리가 있으면 그중 하나는 절반 빼고 지급해도 괜찮다. 그다음에 국민연금 가입 대상을 60세까지만 딱 하고요. 60세 이상은 가입이 금지가 돼 있어요. 합헌. 나이가 많으시고 퇴직할 나이가 되셨으니까 가입 금지됩니다. 자, 나머지도 쭉 다 합헌이에요. 그 다음에 6번.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그 입증 책임은 근로자에게 부담을 시켜요. 자, 여기 이제 A라는 사람이 있는데 국가에다 이제 재해를 당했다고 하면서 보상금을 청구했는데 이 사람이 다쳤다는 게 사고로 다친 건지 옛날부터 있던 상처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다친 상처가 재해를 당해 다쳤다는 건 네가 입증을 해라. 그 입증하면 돈 줄게 그거죠. 그래서 재해를 당했고 그거로 다쳤다는 거는 근로자 입증해야 됩니다. 그건 합헌. 자, 다음 7번. 자, 그 근로자 보호 해고로부터 보호 의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8번. 직장 존속 보장 청구권은 없죠. 안 잘리게 해주세요. 그런 권리는 없어요. 9번도 배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장애인 유공자. 자, 1번 장애인 고용 의무제 합헌. 그래서 이제 일반적 직장 가보면은 장애인들이 한두 명씩 꼭 있어요. 그게 국가 할당제거든요. 합헌입니다. 근데 언어 장애 가진 사람, 청각 장애 가진 사람들 있습니다. 자, 언어 장애나 청각 장애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뭐 글자라던가 소리로 이제 해주면 좋겠죠. 근데 의무는 없다 이거지. 그래서 마련해도 합헌. 재정이 안 돼서 마련하지 않아도 다 합헌됩니다. 자, 6번, 7번. 자, 7번, 5번. 국가유공자예우시험법에 보면은 보상받을 권리 발생 시기를 등록 신청이 한 날부터 발생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합헌이에요. 제가 이제 어떤 그 일에서 유공자로서 공을 세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때 등록을 해가지고 신청해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럼 등록된 그날부터 이제 보상금이 쭉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정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말고 내가 이제 30년 전에 공을 세웠으니까 옛날 거부터 소급해서 다 주세요. 그건 아닌 거죠. 아, 등록을 해야 주지. 등록을 해야 주는 거예요. 등록을 해야 그때부터 주는 겁니다. 그 전거까지 주지는 않습니다. 그 말이에요. 합헌. 자, 6번 이제 서운 등급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유공자 같은 경우도 1급, 2급, 3급 급수를 줘가지고 1급은 제일 많이 주겠죠. 2급은 그 다음, 3급은 차등 둘 수 있습니다. 합헌. 자, 7번. 자, 선제보험 수급권은 그 헌법에 써 있긴 하지만 사회보장 수급권 일종이긴 하지만 그 법에 따라 구체화된 법률상 권리입니다. 자, 그다음에 8번. 자, 유족의 범위도 법률상 권리예요. 그래서 직결적 배우자를 포함시킬 수도 있고 포함시키지 않을 수도 있고 그건 이제 법으로 정의 나름이죠. 포함시켜도 합헌, 포함시키지 않아도 합헌, 다 합헌이에요. 자, 9번. 따라서 이제 직계 존비속으로 한정하고 배우자를 포함시키지 않아도 법률상 권리니까 합헌. 10번에 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해도 합헌. 11번 19세 이상 자녀를 포함시키지 않아도 합헌. 야, 19살 됐으면 네가 돈 벌어. 보상금 받지 말고 합헌입니다. 그 다음 12번도 합헌. 거기에 나오면 이제 7번부터 12번까지 초록색은 다 보여요. 싹 다 법률상 권리이기 때문에 법에서 어떻게 정해도 다 합헌. 입법쟁이 크다 큽니다. 다음 페이지. 자, 교육받을 권리입니다. 자, 31조 1항이 이제 교육권인데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여기가 이제 능력에 따라 이렇게 돼 있어. 능력에 따라서 균등하게 이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렇게 능력주의를 강조한 거예요. 평등을 강조한 거예요. 이걸 강조한 거죠. 이걸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능력이 이렇게 있으면 어느 정도 능력만 되면은 다 동일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초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아주 떨어진 사람만 빼고. 그래서 능력주의가 아니라 평등주의를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11조 평등권의 특칙이에요. 평등을 강조한 거다. 그 다음 교육받을 권리를 강조했으니까 학생들의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교육할 권리가 아닙니다. 교사가 아니죠. 교사 말고 학생. 그래서 이제 능력주의가 아니라 평등주의를 실현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11조 특별조항을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판례이론. 자유권적 성질도 있고 사람이 공부하고 싶으면 교육받을 수 있다. 자유권, 사유권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평등조항에 관한 특별조항이죠. 자유주의가 아니고. 자, 다만 능력에 따라서 이제 능력이 안 되면 차별받을 수도 있어요. 아예 떨어지면 이제 특수학교 가야지. 자, 이때 능력은 정신, 육체, 수학 능력을 말합니다. 경제력에 따라 차별하면 안 되겠죠. 그건 틀린 말이고요. 자, 다음에 디귿번. 자, 능력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 균등교육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갈 때 그 어느 정도 이제 말을 알아들을 능력이 되면은 다 누구나 똑같이 가서 똑같은 교육 받는 거예요. 똑같은 교육 받습니다. 떨어지는 사람들만 특수학교 보내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정했어요? 자, 우리 애는 천재입니다. 천재학교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영재입니다. 영재학교 만들어 주세요. 이런 권리는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권리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차별해서 더 많이 그 교육을 시켜주세요. 그런 권리는 없어요. 특정한 교육제도 요청할 권리도 없고요. 다른 사람을 배제할 권리도 없고,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 대안학교 나왔는데 정규 학력과 똑같이 인정해 주세요. 그런 권리도 없고, 외국 연수가게 그 연수해 주세요. 그런 권리도 없어요. 그래서 다 없는 권리들이에요. 자, 오른쪽 그 기출 정리. 자, 정신적 뭐 보시면 되겠고 1번. 자, 2번입니다. 자, 대학 입학 지원에 미달됐어요. 미달돼 갖고 50명 뽑는데 40명밖에 안 왔다고. 그럼 40명 다 뽑아줘야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꽈락인 애들, 수학력 전혀 없는 애들은 다 잘라버렸죠. 불합격 처분도 합판이 된다 봅니다. 자, 그다음 5번. 자, 5번 보니까 그 대학교 자율적 학교 선발권은 대학교 자율이죠. 하지만 일정 부분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선생님, 대학교 선발권이 자율 아닙니까? 어떤 제약을 받겠다는 겁니까? 그 주에 써놨죠. 검정고시 출신자라고 그 제한하거나 그 소홀히 하거나 그러면 이제 위헌이 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검정고시 생각하면 이제 이해가 되죠. 자, 다음 6번 봤었고 7번. 자, 특정한 교육제도 요구권 없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자, 기존 재학생들을 위해서 편입학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되게 이제 대학교 편입할 때 2학년 지나고 3학년 때 많이 편입하잖아요. 전문 교육 과정 2년 받고 나서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가면은 3학년 편입하죠. 주로 3학년 편입. 그럼 원래 대학을 입학했던 사람하고 편입한 사람하고 갈등이 생기죠. 이렇게. 그래서 요 대학교 학생들이 우리는 편입을 받지 않겠습니다. 해주세요. 요구할 권리 없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대학 입학을 자율권 받을 수 있다. 자, 선발할 수 있다. 편입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자, 9번하고 10번은 이제 같은 내용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울시립대학교 사건. 자, 시립대학교 도서관 규정을 보면은 일반인들이 대학교 열람실을 사용하려고 청구할 때 그 도서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도서관장이 허가를 안 해주고 불허가 처분했기 때문에 도서관 열람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헌법소원 청구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의 이제 도서관 열람권 기본권을 제한하는 건 뭐냐 이거지. 제한하는 거는 규정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게 아니고 불허가 처분이 제한하는 거죠. 겁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10번을 먼저 보세요. 10번. 대학 구성원 아닌 사람이 그 대학 도서관 이용을 위해서 승인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도서관 규정이 제한하는 게 아니고 도서관장의 결정이 제한하는 거예요. 불허가 처분이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한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올라가서 9번. 자, 교육받을 권리가 국가에 대한 특정한 제도를 요구하는 권리는 아니기 때문에 도서를 대출할 수 없거나 열람실을 이용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된 것은 아니다. 학교를 입학을 못하게 하면 교육은 제한되겠지. 근데 도서는 이용 못했다고 공부 못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침해된다고 볼 수가 없다. 합헌 넣었습니다. 자, 11번. 자, 지방교육자치에도 중앙 권력에 대한 지방자치로서 성격과 정치 권력의 문화 성격이 같이 있기 때문에 지방교육자치 민주정당성 요청은 어느 정도 제한이 불가피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5년 경력을 요구한다 이거죠. 자, 또 보겠습니다.
자, 지방자치에서 선거를 해요. 일반 의원이 있고 교육감 선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방선거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좋아하면 당선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90% 지지를 보내면 당선되는 거예요. 90% 지지를 보내면 당선되는 겁니다. 이게. 그건 똑같죠. 근데 이제 교육 쪽에는 뭔가 좀 다른 게 있다. 그래서 여기 90% 지지를 받아도 얘가 만약에 교육 계통이 5년 정도 경력이 안 되면 지지를 받아도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제한이 더 가능한 거죠. 경력이 필요하다.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교육적 경력이 없으면 교육감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제한을 할 수가 있는 거다. 그게 바로 5년 이상 경력 요구입니다. 자, 서 있죠. 자, 다음 페이지. 의무교육 무상성. 자, 31조 제2항. 자, 초등교육과 법률에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의무교육. 헌법에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에 대해서 의무가 있다 써 있습니다. 자, 법률이 뭐예요? 중등교육까지 법에 써 있죠. 고등학교, 대학교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헌법에 초등과 중등이 써 있다 풀린 거죠. 초등과 법률이 써 있고 중등은 법률에 써 있어 이렇게 써 있다고. 자, 그렇게 무상교육 해줘야 되고 의무교육 무상교육이죠. 무상으로 해라 이거. 무상으로 해라. 무상으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판례로. 자, D&번. 의무교육은 국민에 대해서 어떤 자녀를 취약할 국민의 의무가 아니고 국가의 의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상이라고 그래놓고 국민들한테 야, 네 자식을 공짜로 교육시켜야 되니까 보내. 돈은 네가 내. 이 국민의 의무가 아니라고. 국가의 의무죠. 국가가 부담해서 공짜로 교육을 시켜줘야지. 이걸 말 국가의 의무예요. 자, 다음에 초등교육에 관해서는 이제 헌법에 써 있는데 중등교육은 법률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르죠. 대와 다릅니다. 자, 초등교육은 헌법에 써 있죠. 그래서 초등교육 실시할 때 단계적으로 시행하면 안 돼. 전면 시행해야지. 전국 인류적으로 싹 다 무상교육해야 돼요. 근데 중등교육은 법에 써 있잖아요. 법에 써 있으니까 입법 재량이 크겠죠. 그래서 이제 단계적 실시도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법에 써 있으니까 법을 정하기 나름인 거니까 다르죠 두 개가. 자, 리얼번. 그럼 이제 무상교육할 때 뭐가 무상이라는 거예요? 교통비까지 무상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교육에 꼭 필요한 것만 무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습니까? 수업료, 입학금, 인건비, 시설비 이런 거죠. 근데 학교 운영 지원비도 마찬가지. 꼭 필수 비용. 그럼 그 기타 이외의 비용은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 기타 이외의 비용은 뭐 정책에 따라 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부담을 줘도 되고 공짜로도 되고 다 된다 이거예요. 그 이외의 비용이 뭐가 있습니까? 급식 비용이 있죠. 거기 써 있죠. 급식 비용. 자, 급식 비용은 교육에 꼭 필요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무조건 무상으로 할 필요는 없고 법에 따라서 유상도 좋고 부상도 좋다 이렇게 봅니다. 자, 다음에 이제 그 아래 이제 판례들. 자, 1번, 자, 2번, 자, 3번 보시고. 자, 3번이 뭐예요? 중학교 단계 실시죠? 법에서 정한 권리니까 단계적 실시도 합헌. 자, 오른쪽에 4번. 자, 학교 운영 지원비는 필수 비용이죠. 필수 비용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부담시키면 안 돼요? 학생한테 부담시켜도 안 되고 학부모한테 부담시켜도 안 되고 다 위헌이에요. 다 위헌.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5번. 학교 운영 지원비를 학교 회계 세입 항목에 포함을 시켰다. 세입이 뭡니까? 수입이에요. 수입. 학교가 그 운영 지원비를 학부모한테 요청해서 수입으로 잡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국가 부담해야지. 근데 6번. 급식비는 부담시켜도 괜찮은 겁니다. 그 다음에 7번. 그럼 국가 부담한다는 게 무조건 조세력이란다는 뜻이냐? 그건 아니죠. 그건 뭐라고 그래요? 8번에서. 무조건 조세 해결이 아니고 공동체 전체 부담으로 하면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전부 다 조세를 해결할 필요가 없다. 그럼 공동체가 누굴 말하는 건데요? 자, 국가가 부담한다는 것은 공동체가 부담을 한다는 거다. 누구야? 대기업 들어가는 거죠. 대기업. 그래서 아파트를 짓는데 이 대기업이 아파트를 쭉 짓다 보니까 사람들이 들어와 살게 되고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학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돈을 대기업이 네가 돈을 버는 거니까 네가 내는 게 맞다 이거지.
자, 수분양자한테 부담시키면 안 되죠. 네가 아파트 분양받아 들어 살고 있잖아. 학교 운영비 네가 내 하면 안 된다고. 학교 안 다니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대기업한테 부담시키는 게 맞다 이거야. 자,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자, 9번에 학교용지 부담금을 수분양지에 부담시키면 위헌이고 10번처럼 개발사업자, 대기업에 부담시켜야 합헌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자,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에 따라서 이미 학교 법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까지도 다 부담할 필요는 없어요. 자, 예를 들면 어떤 할게요. 사립학교죠. 사립학교는 이제 A라는 사인이 학교를 설립을 하는 건데, 자, 자기가 이제 100억을 기부해서 학교를 설립하기로 기증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돈을 내겠다고 한 거를 국가 이것까지 부담할 필요 없잖아요. 이건 자기가 내게 해주고 운영비만 부담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자, 12번. 자, 10번 체크하시고 이제 최신 기출입니다. 조금 이제 해석을 해봐야 되죠. 자, 주택 재개발 사업의 경우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 부담하는 경우 해당되는 개발 사업분을 제외를 했어요. 현금 청산 대상이 되는 대에서 분양됨으로써 증가하지 아니한 개발 사업분을 제외하지 아니한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 맞습니다. 자, 볼까요? 자, 원래 이제 이 동네에 그 인구가 1000명이 살고 있었어요. 500명, 500명, 1000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집을 다 이제 철거해 버리고 이렇게 아파트를 지었어요.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이제 인구가 이제 한 9,000명이 더 늘었어요. 이렇게. 그럼 전체 인구는 10,000명 됐습니다. 10,000명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원래 이제 이 아파트를 그 삼성에서 건축을 하기로 돼 있었고, 삼성이 아파트를 지음으로써 9,000세대가 늘어남으로써 요 증가된 인원 때문에 학교를 새로 지어야 되게 생겼잖아요. 그럼 늘어난 인구에 해당되는 만큼 삼성 네가 부담금을 부담해라 본단 말이에요. 그럼 9,000명이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9,000명이면 뭐 9,000세대면 한 세대당 예를 들어 100만 원씩 되겠지. 100만 원씩 해가지고 이걸 삼성이 부담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담 됩니다. 자, 근데 기존에 살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기존에 살던 사람들은 500세대가 이제 계속 같이 살아요. 그래서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속 삽니다. 그리고 얘들은 현금 받고 나갔어요. 현금 받고 나갔고 대신 다른 사람이 새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자, 1000세대가 살고 있다가 10,000세대가 됐는데 그 삼성이 아파트를 지음으로써 새로 추가되는 세대는 몇 세대? 1000세대가 아니죠. 9,000세대란 말이에요. 9,000세대. 살다가 분양받은 사람 원래 살던 사람이니까 빼줘야 되고 현금 받고 나갔어도 새로 들어올 만큼이 원래 살던 사람 분이니까 이것도 빼줘야지. 빼주고 9,000세대에 관해서만 부담금을 부담시켜야지. 이걸 안 빼줬거든. 안 빼주고 9,500세대만큼 부담금을 부과시켰거든. 그럼 안 된다고. 위헌이라고. 자, 다시 읽어볼까요? 자, 주택개발 사업의 경우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기존 거주자 1,000명이죠. 1,000명과 소유자에 부담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개발 사업분을 1,000명을 다 제외해야 된다고. 다 제외해야 된다고. 근데 계속 살던 500명은 제외를 했는데 현금 청산 대상이 된 500명을 제외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위헌인 겁니다. 자, 다 빼줘야 됩니다. 자, 13번. 자, 사립 유치원의 교사 인건비 예산 지원까지 해줘야 될 자격은 없죠. 지금 초등학교부터 지금 무상교육이에요. 유치원까지 무상으로 할 필요는 없겠지. 위헌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유치원 다 모았네. 자, 사립 유치원의 경우에 그 돈을 자꾸 빼돌립니다. 국가가 이제 보조금을 주면 빼돌린다고. 그래서 국가가 보조금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국가 관리 시스템을 써라. 이건 합헌이에요. 자, 그 다음 15번도 마찬가지. 국가 관리 시스템을 써라. 합헌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교육자유의 주체. 자, 교육받을 사람이 누굽니까? 청소년이죠. 청소년도 교육받을 권리 주체가 된다. 자, 그 다음 D번. 국가에게 교육의 의무가 있다. 부모도 의무가 있고 국가도 의무가 있다. 자, D번 잘 나옵니다. 자, D번. 자, 이제 학교에서는 국가하고 부모하고 둘 다 의무가 있고
똑같은 권한을 가져요. 근데 학교 밖에 나오면 둘 다 권한이 있긴 있어. 근데 누가 더? 부모가 우선권이 있다 보는 거죠. 국가는 2순위 이렇게 됩니다. 자, 학교 교육에서는 이제 국가 부모 함께, 학교 밖에서는 부모가 우선권을 가진다. 자, 다음에 이제 그 1번. 자,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어요. 그럼 이제 헌법상 권리는 맞는데 명문 없단 말이야. 그럼 이제 뭡니까? 가족 간의 관계에 또 행복 추구권은 보장이 되는 거죠. 자, 부모가 교육을 받는 게 아니죠. 자녀가 교육을 받죠. 그럼 부모가 교육을 왜 시키는 겁니까? 가족이니까. 행복하니까 시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그 부모의 자녀 교육권은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다음에 B번. 그래서 부모의 자녀 교육권 되게 특이한 권리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권리가 아니고 자녀를 위한 부모의 권리입니다. 그런 특성이 있다. 자, 그다음 이제 B번 교사입니다. 자, 교사는 교육을 받는 것도 아니고 교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받을 권리 주체가 될 수가 없고, 그다음에 학생은 자기 가족도 아니죠. 학생이 공부 잘한다고 교사가 뭐 아주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다.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제 학생이 수학권하고 충돌할 때는 학생 수학권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상위 기본권 이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됐죠? 오른쪽. 자, 기술 정리. 1번 부모의 그 자녀 교육권은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부모의 자녀 교육권은 헌법의 31조 1항 교육받을 권리에서 나오지 않는다. 3번도 마찬가지고요. 4번 어디서 나오는데 그 자녀 보호와 인격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권리가 된다. 그 다음에 5번 자, 학교 폭력을 했는데 가해 학생, 피해 학생이 있습니다. 그럼 부모가 이제 피해자 부모도 가서 할 말 해야 되죠. 가해자 부모도 할 말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녀 교육권에서 나오는 거예요. 6번 교사 교육할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 아니고요. 7번도 아니다. 8번도 아니다. 자, 9번 자, 이것도 아니다. 다 법적 권리 불가다 이겁니다. 자, 나머지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뒤가 쭉쭉 나가네. 자, 다음 페이지. 교육제도 법정주의. 자, 기출 정리. 자, 1번, 2번, 3번, 자, 4번. 학부모 자녀 교육권과 학생 자녀 교육받을 권리는 필요한 시설과 제도를 요구할 수 있는 그 제도 요구권이지 뭐 특정한 교육 제도를 마련해 달라 그런 권리는 아닙니다. 참여권도 막 요구할 수 없고요. 자, 5번. 개방이사제 합헌. 자, 개방이사제가 뭐예요? 외부 사람도 들어올 수 있다. 외부 사람도. 그 학교의 관계자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외부 사람도 들어와야 투명하고 공정해지는 겁니다. 합헌. 자, 나머지도 이제 다 합헌이네. 자, 6번도 합헌, 7번도 합헌. 자, 8번입니다. 대학 절교는 배웠던 거예요. 자, 대학의 정 후보자를 추천할 때 간선제, 직선제 선택할 수 있죠. 선택했는데 직선제를 선택했으면 선관위에 반드시 맡겨야 돼요. 근데 중앙선관위가 아니고 관할선관위죠. 관할선관위를 구시군 선관위 이렇게 말합니다. 중앙하면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11번. 자,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에게만 편입학 자격을 주고 3년제 2년 과정 이수자는 주지 않습니다. 합헌이었죠. 자, 이제 2년제를 다니는 학생이 있고 3년제를 다니는 학생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4년제 대학에 편입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도 3년제를 들어가긴 했지만 2년 똑같이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편입학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 보는 거예요? 2년을 다녔냐 1년 다녔냐 중요한 게 아니고 원래 있던 과정을 다 마쳐야 편입 자격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얘는 안 주는 거예요. 합헌입니다. 자, 그런 말이고. 자, 오른쪽. 자, 이제 기출지문 12번부터 그 12, 13번은 이제 그 자사고 사건이에요. 자사고 사건. 자, 보겠습니다. 자사고 사건. 자, 특목고가 있죠. 특목고를 갈 수 있고 자사고 가고 일반고가 있어요. 근데 시험을 볼 때 이제 전기와 후기로 나뉘게 되는데 특목고는 전기로 봐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이제 이쪽 갈 수 있는 거지. 근데 자사고는 일반고랑 같이 봅니다. 후기로 같이 본단 말이에요. 이건 합헌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사고 떨어지면은 일반고로 갈 수가 없고 재수해야 돼. 재수. 그게 이제 위헌인 거죠. 그게 위헌입니다. 자, 11번.
자, 자사고와 일반고를 후기로 동시 선발하는 건 괜찮아요. 괜찮은데 자사고 떨어졌을 때 일반고를 갈 수가 없어. 중복 지원이 안 돼요. 그게 위헌인 거죠. 자, 두 개 묶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묶어놓고 그다음에 뭐 평준화 지역, 특목고 내신 특례 다 합헌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검정고시 사건이 있습니다. 자, 16번 퇴학되고 6개월 뒤 지나야 검정고시 볼 수 있다는 합헌이고, 그다음에 17번 수시, 18번 다시는 위헌이죠. 자, 요렇게 이제 대학교가 있으면 이제 1년, 2학년, 3학년 되면은 이제 3학년 2학기쯤 돼가지고 어차피 다 못 갈 것 같아. 그럼 여기서 이제 막 대량 자퇴합니다. 대량 자퇴해갖고 나 검정고시 볼 거예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고등학교 졸업률이 많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정상을 위해서 만약에 자퇴를 했으면은 바로 검정고시 못 봐요. 6개월이 지나야 볼 수가 있죠. 그건 합헌. 그래서 학교 정상을 위해서 합헌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검정고시 출신에 대해서 다시 볼 수 없게 했거나 수시 모집을 금지한 건 위헌됩니다. 이렇게 위헌. 자, 검정고시도 이제 뭐 일반 졸업생과 똑같이 수시 모집 기회를 줘야죠. 안 주면 위헌되고요. 그다음에 얘가 검정고시를 봤는데 이게 검정고시가 60점 이상이면 다 합격이에요. 절대평가입니다. 61점 합격했어요. 61점 합격. 근데 61점이면 이제 이걸 내신을 따지는데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줄 때 한 4등급 받았다고. 4등급. 그러니까 내신이 모자라니까 대학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험을 봐가지고 100점 맞고 1등급 받으려고 다시 보려고 했는데 못 보겠다 이거지. 왜 못 보냐 이거예요. 위헌이 된 거죠. 그래서 그 퇴학하고 6개월 이후 지나야 검정고시 볼 수 있다. 이건 합헌이고, 그다음에 수시 다시는 위헌이에요. 수시 금지 위헌, 다시 금지 위헌. 자, 근데 이제 18번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시 응시할 수 없게 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가 없게 했죠. 그러니까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가 된 거예요. 인격권이 침해가 된 건 아니에요. 인격적 무시란 건 아니지. 대학을 못 가게 한 거죠. 그래서 인격 발언권이 아니고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된 겁니다. 그거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런 비교할 게 20번이에요. 20번. 자, EBS 수능 교재와 연계해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나도 사람이고 인격이 있고 개성이 있기 때문에 난 EBS 교재가 싫다고, 다른 교재를 보고 싶다고. 근데 나를 무시하는 거잖아 이거. 왜 다른 교재를 못 보고 EBS를 봐야만 되냐고. 자, 다른 교재를 봐도 대학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뭡니까? 교육받을 권리가 제한되는 게 아니고 자유를 인격받을 권리가 제한되는데 침해가 되는 건 아니다. 그런 겁니다. 20번 보겠습니다. 설마 기재침 아직 모르는 사람 있는 거 아니죠? 자, 교육받을 권리, 인격권. 자, 여기서 EBS 교재를 보래. EBS. 난 개성 있는데 그래도 이거 봐. 이를 적 무시하고 이거 봐. 그런다고. 그러면 자, 인격권이 있고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데 인격권이 제한을 받고 있죠. 개성이 무시당했잖아요. 제한받았다고. 근데 얘는 이제 교육받을 권리가 제한받은 건 아니죠. EBS 교재 본다고 대학 못 가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교육받을 권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자, 제한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침해를 판단하지 않고 각하예요. 각하. 기본권 제한제가 없으면 각하. 기본권이 제한되어야 침해되는지를 판단하죠. 판단하는데 침해가 되는 건 아니라서 합헌. 이렇게 된 거죠. 합헌. 제한 자체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많이 헷갈리는 게 18번, 20번이에요. 묶어서. 자, 다시 응시할 수 없게 한 것은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했고 인격 발현권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까만 글씨 제한하지 않고. 20번. 인격 발현권을 제한하는데 침해는 아니라서 합헌이고 교육받을 권리는 제한조차 없어요. 이거 어떻게 잘 비교됩니다. 자, 됐죠? 그다음에 이제 19번 보세요. 19번. 19번하고 20번 판례번호는 똑같네. 같은 판례예요. 그래서 2018학년도 대학 수능시험 시행 기본 계획은 성년의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EBS 교재에 대해서 또 그 험소 청구한 사람들이 쭉 있는데 학생도 이제 청구했고요. 부모도 청구했고 교사도 청구했고 그 출판사 관계자도 청구했고 전부 다 자유관련성이 다 없어. 너랑 관계된 게 아니야.
학생의 인격권이 제한받고 있는 거야. 이 사람만 받아준 거야. 이 사람만. 예, 쭉 써놨죠 여기다가. 그래서 교사, 부모 기본권이 제한되는 게 아니고 학생들 기본권이 제한을 받고 있다. 그런데 침해가 되는 건 아니라서 합헌이 되었다. 그래서 18, 19, 20. 그러니까 정리 잘하겠습니다. 자, 남은 전부 다 합헌이에요. 뭐 편제 수업 시간 다 합헌 넣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근로의 권리 들어넣었습니다. 자, 오늘 기본 끝나겠네요. 자, 근로의 권리 3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 사항부터 보면은 소녀 공상전 나오죠. 소녀 공상전. 공상전 끊어서 있는 거죠. 그래서 유공자 유가족, 상해 공경 가족은 보호받지 못하고 전몰 공경 유가족은 보호를 받아요. 그 장애는 이제 생활보호에 있었지 근로보호에는 없습니다. 자, 다음 그 아래 쭉 가보세요. 자, 플레이론 기업번. 자, 근로는 누가 하는 거야? 사람이 하는 거죠. 개인 근로자가 근로의 권리 주체가 되는 거고 단체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노동조합 단체는 주체가 되지 못합니다. 그 다음 뒤에 한번. 자, 일할 자리를 주세요. 저 직장 좀 주세요. 사회권이에요. 그리고 제가 취업을 했는데 환경 개선을 해주세요. 이건 자유권이죠. 외국인도 가질 수가 있다. 디귿번. 정책 요구권은 있는데 일자리 바로 이제 직장을 바로 주세요. 직접적인 청구권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번의 최저시급권, 최저임금권, 퇴직급여는 법률로 구체화될 때 보장이 되는 거죠. 법률상 권리입니다. 뭐 어렵지 않죠. 오른쪽에 기출정리 1번. 자, 근로라는 것은 뭡니까? 일을 하는 건데 그냥 일하는 거 말하는 거 아니죠. 소득을 대가로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근로예요. 그냥 소득 없이 하는 건 뭡니까? 그건 취미활동이죠. 그건 행복주거권이라고. 소득을 대가로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쭉 읽어 줄 필요 없겠을 것 같아. 쭉 보시면은 자, 4번. 자, 외국인 근로자도 노동조합 가입권 보장되고 그 다음에 5번. 자, 1년 이상 일하 퇴직금 받죠? 자, 얘가 이제 이렇게 근무를 했으면은 그래도 1년 이상은 일을 해야 퇴직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 쭉 일하다가 11개월 될 때 그만둬 버리면 퇴직금 없어요. 아깝지? 한 달 더 해서 퇴직금 받아나가는 거 이렇게. 그래서 1년 미만은 퇴직금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6번. 자, 사용자자금 2년을 초과해서 기간제 근로자 사용할 수 없게 해놨어요. 그래서 1년하고 2년제까지는 이제 기간제 알바생을 고용할 수가 있는데 2년 끝나면 3년 차까지는 기간제가 안 돼. 정규직으로 전환하든가 자르든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건 기간제를 보호하려고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려고 만든 규정이기 때문에 합헌. 자, 7번. 최저임금 적용을 위해서 주 단위로 정해진 근로자 임금을 시간에 따른 임금으로 환산할 때 해당 임금을 일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 수와 법정 주휴시간, 주휴가 쉬는 거죠. 주마다 쉬는 시간이에요. 합산해서 나누도록 조정했는데 그거는 이제 최저임금 시행법에 사용자 지급을 침해하지 않는다. 자, 누구 기본권이 제한됐어요? 사용자가 기본권이 제한됐단 말이에요. 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있어요. 그럼 하루 8시간씩 일합니다. 8시간씩 일을 하고 그럼 40시간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토요일하고 월요일은 쉬어요. 쉬는데 토요일 날도 4시간 일을 했다고 쳐줘. 일도 안 했는데. 그래서 44시간만큼 최저시급을 주게 됩니다. 이거 알아 찾아 먹는 거예요. 뭐를 못 찾아 먹어요. 일을 안 해도 돈 받아간다고 이거. 그죠? 그럼 이제 알바생한테는 되게 좋은 거죠. 누구한테 기본권 제한이 돼요? 사용자한테 기본권 제한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합헌. 이렇게 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8번. 자, 본의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가 최저시급을 다 받는 대신에 본의후생비는 따로 주지 않아. 최저시급에 다 포함돼 있어. 합헌이에요. 자, 그다음에 9번. 최저임금을 정할 때 그 사업자나 이제 근로자 측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그냥 시행되는 거예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입법재량이죠. 자, 그다음에 10번. 자, 부당해고 제한은 근로기준법에 써 있는데 4명 이하 그 근로자는 그 부당해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4명 이제 그 이상 넘어가는 5명 이상 근로고 직장에서는 함부로 못 자르는데 4명 이하면은 뭐 1명, 2명도 있죠. 편의점 알바생 같은 사람들 자를 수 있습니다.
자, 11번. 자, 동물 사육이라 또 다르지. 자, 동물 사업의 근로자에 대해서 휴일 규정 지원을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게 그 근로를 할 때 월화수목금 근로하고 나서 주말에는 근로를 못하게 합니다. 다 쉬게 한단 말이에요. 강제로 쉬게 해, 강제로. 근데 동물사육자는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해놨어요. 이렇게. 자, 월화수목금 일하고 토요일날 수요일날 토요일하고 일요일 쉬고 다음 대체휴일 또 쉬고 3일 쉬면은 동물 다 굶어 죽잖아. 그래서 그건 안 되겠지. 그러니까 동물사육자는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 금지. 이건 합헌입니다. 자, 노조 전임자가 뭐예요? 자, 노조 전임자. 자, 이렇게 이제 노동조합이 있으면은 그 다른 근로자들은 공장 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노조의 일을 맡은 사람은 여기 일만 전임으로 전담합니다. 전담하고 일은 안 해. 여기 일만 한단 말이에요. 여기 일만 합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 회사가 월급을 주면 안 돼요. 왜 안 돼? 얘가 월급을 주면은 노조 전임자가 회사 편을 들 거 아니야. 노동자 편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월급을 주지 말고 이 노동자들이 1%씩 쪼개가지고 이렇게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금지한 건 합헌입니다. 자, 그런 말이고요. 노조 자율성업법을 위한 것이다. 자, 다만 이제 13번 비교됩니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걸 금지하는 것은 그건 위헌이라고. 그건 위헌. 자, 무슨 말이에요? 자, 노조 전임자한테 월급을 줄 수는 없는데 운영비는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자동차도 사주고 에어컨도 놔주고 책상도 놔주고 운영비는 들 수 있게 해줘야지. 그죠? 자, 근로자 그것까지 부담은 너무 심하죠. 그래서 전임자 급여 지원 금지는 합헌, 운영비 원조 금지는 위헌. 이렇게 났습니다. 어떻게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로삼권입니다. 자, 근로삼권이 33조에 나와 있죠. 그래서 1항이 있고 넘어가면 2항, 3항 나와 있습니다. 자, 근로 3권. 3권이니까 33조에 있지. 33조에 있으면서 1항, 2항, 3항 이렇게 항도 3개요. 3상권이에요. 3상권. 자, 1항이 이제 3권이 뭐가 있다고 그럽니까? 3권이 단체 결성권, 교섭권, 행동권이죠. 단결권. 그러니까 단체를 만들 수 있고 회사랑 교섭할 수 있고 파업할 수 있고 3개. 자, 이제 그 일반 근로자죠. 자, 일반 근로자. 자, 다음 페이지 2항 가보세요. 자, 이건 이제 어떤 근로자? 공무원인 근로자. 자, 공무원인 근로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법률에 정하는 자에 한하여 근로 3권을 가진다.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이제 법률로 정하면 3개를 가지는 거고 법률이 정하지 않으면 3개 다 못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3항은 이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요 방산업체 직원 나와 있죠. 주요 방산업체 직원들. 저 사람들은 이제 뭐를 단체 행동권에 한해서 제한하거나 부정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부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에 대한 이제 포함 관계로 되어 있죠. 포함 관계. 그래서 이렇게 자, 근로자 그럼 이렇게 큰 관계고 그 안에 공무원이 있고 그 안에 주요 방산업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일반 근로자 4인도 포함되는 겁니다. 4인. 1항은 4인, 2항은 공무원, 3항은 주요 방산업체 이렇게 되겠죠. 자, 그거 이제 잘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보세요. 이제 자, 33조 제1항. 자,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근로 3권을 가진다. 자, 근로조건 향상은 목적만 정당화되는 거예요. 따라서 뭐 그 노사관계에 뭐 그 간섭을 하려고 한다든가 경영 간섭이라든가 다른 건 전부 다 부당합니다. 자, 그리고 사용자 노동 쟁의권은 규정이 없어요. 근로자만 있죠. 자,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의 어떤 권리는 헌법에 없어요. 왜 없어요? 사회권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본권이에요. 대기업 임원은
부자잖아, 부자. 그러니까 없다고. 약자들만 규정해 둔 거예요. 약자들만. 자, 보겠습니다. 자, 플레이로. 자, 기업번 보시고 이제 뒤 한번. 자, 근로삼권 주체는 근로자 개인과 단체 노동조합이 다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아까 이제 뭐라는 비교하면 됩니까? 자, 근로의 권리라는 비교하면 되겠죠. 근로의 권리. 자, 32조 근로의 권리는 뭐였어요? 개인만 있고 단체는 없었죠. 근데 그건 개인 말고 단체가 주체야. 단체가. 단체 결성 교섭 행동권. 단체도 주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보다 써놨죠. 그 노동조합이 근로의 권리의 주체가 되는 건 아니다. 일은 개인이 하는 거지 단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근로 3권, 단결권, 교섭권, 행동권은 단체도 주체가 될 수 있다. 이거 비교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번. 근로 3권이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인데 그럼 사회권성, 자유권성 두 개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회권성을 띤 자유권이라는 거는 어디에도 초점이 있는 겁니까? 항상 뒤에 초점이 있어요. 뒤에. 그래서 사회권성도 있긴 하지만 본질은 자유권이라는 거예요. 본질의 자유권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엄청 더 크게 보호해라 그런 뜻이에요. 원래부터 있던 권리다 이겁니다. 사람들이 국가가 생기기 전부터 일을 해왔고 사람들이 뭉쳐 지내왔다. 그래서 그 자유권이니까 더 큰 보장을 해줘라 이런 뜻입니다. 자, 휴면법은 근로의 권리 없어요. 휴면법은 이제 국가의 의무죠.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다음 미연번. 그럼 교원도 근로상권이 있습니까? 있지. 그럼 33조의 특칙이죠? 특칙. 왜 그래요? 근로자 안에 교원 근로자가 있는 거잖아요. 범위가 좁은 게 특칙. 그래서 이제 교원은 저보다 특별중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단체협약 체결권이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교섭을 했으면 협상도 할 수 있는 거죠. 교섭, 협상, 약속, 계약 체결. 협약이 뭐예요? 협상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그래서 계약 체결권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기출문제입니다. 1번 사회권성이 있다. 2번 자유권성이 있다. 그 다음에 단결권은 결사제도의 특칙이다. 그죠? 여러 결사 중에 노동단체가 있는 거니까 그 단결권이 결사보다 범위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특별규정이다.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 단결권과 유니언샵. 자, 근로자 단결권 같은 경우에 적극권만 보호되죠. 좀만 더 하면 끝납니다. 네. 자, 단체, 개인, 단체, 개인. 그래서 이제 단결권, 적극권 똑같다. 근데 여기 단결권, 적극권하고 단결하지 않을 소극적 권리가 있으면 이제 얘는 뭐가 됩니까? 그 결사제가 되는 거죠. 결사의 자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단결권도 적극권이기 때문에 결사의 자유가 있어요. 단체도 있다고. 그 다음에 여기 개인도 결사의 자유가 있다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단체가 그 적극적 단결할 권리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결사의 자유도 같이 주장하고 있을 때에는 얘가 특칙이니까 얘만 적용되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되고, 그 다음에 개인이 그 소극적으로 결사하지 않을 자유를 주장할 때에는 소극적 권리로서 단결권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보충적으로 결사의 자유가 주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두 개 싸우면 사회권과 자유권, 사회권이 이기죠. 상위 기본권입니다. 자,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적극적 단결할 권은 결사의 자유의 특칙인 단결권으로 보호가 되지만 소극적 단결권으로서 가입하지 않을 자유는 단결권으로 보호가 안 되니까 보충적으로 결사의 자유도 아니라면 행동 자유로 보호가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런 말이죠. 자, 그래서 9월에 이제 유년협정 이런 거 나옵니다. 쭉 보시고 4번 개인의 단결권, 집단 단결권은 대등관계. 그다음에 5번 자, 단결권은 소극권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다음 6번 단체의 적극권하고 개인 소극권 싸우면 사회권이 자유권을 이기니까 상위 기본권. 자, 따라서 7번 조직강제권 유년협정은 합헌. 유년협정이 뭡니까? 8번이죠. 근로자 3분의 이상을 가진 조합이 있다면 거기 조직강제가 그 조직에 들어가는 게 강제가 돼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9번의 유년협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회사 들어갈 때 노조에 반드시 가입해야 됩니까? 반드시 가입해야 돼요. 만약 털터면 어떻게 돼요?
10번처럼 되는 거예요. 탈퇴하면 해고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유년 조항이에요. 자, 쭉 다 써놨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근로제 공무원입니다. 이제 공무원. 자, 공무원부터는 잠깐 쉬었다 할게요. 쉬었다 하겠습니다.